오래된 한국 전통 그릇 하나 때문에 전 세계 학계가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무시당하던 쇠노그릇, 그러나 단일주일 만에 국제 무대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 스페인 학자와 한국 장인의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인공은 라파엘 곤살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지중해 식기와 유럽 도자기 전통을 연구하며 서양의 세련된 미학이야말로 인류 식문화의 정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의 곁에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동료 다케루 교수가 있었습니다. 다케루는 일본 도자기와 식문화를 극찬하며 한국의 식문화를 늘 투박하다,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평가절하하곤 했습니다. 라파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 문화의 그림자일 뿐 제대로 연구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시아 식문화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국제학술재단에서 진행되었고 라파엘과 다케루는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더 뚜렷이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라파엘의 마음속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웃고 떠들며 환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유럽의 격식 있는 인사와는 달리 혼잡해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와 첫날 저녁 찾은 한 한식당 역시 그의 눈엔 너무 화려하고 소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리 안내를 받으며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라는 환영 인사를 들었을 때 다케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의 없는 나라야. 손님에게 저렇게 소란스럽게 대하다니.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역시 한국은 기대할 게 없다는 편견을 더욱 굳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수많은 반찬, 김치, 나물, 젓갈은 그에게 혼란스러움만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 여긴 건 사람들이 밥그릇을 들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만으로 식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릇을 손에 들지 않는다는 건 무례 아닌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러나 그는 곧 시선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한 할머니가 반짝이는 금빛 그릇에 음식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쇠노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묵직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빛깔만큼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라파엘은 무심코 다케루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뭐지? 도자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러자 다케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투박한 쇠붙이에 불과해. 오래 쓰지도 못하고 위생에도 좋지 않아. 일본의 도자기가 훨씬 고급이지. 라파엘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은 계속 그 그릇에 머물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안에는 단순한 식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종로의 전통시장을 찾은 라파엘은 골목 끝에 작은 작업장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전통 유기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땀을 흘리며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 장인. 1950년대부터 유기를 만들어 온 마지막 세대 장인이었습니다. 라파엘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고 번거로운 그릇을 계속 만드시는 겁니까? 한소연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땐 조상님의 얼굴이 비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정성이 닿거든요.
그 순간 라파엘은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그릇을 닦는 그녀의 손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진심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다케루는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조상의 얼굴이 비쳐야 한다니 원시적인 미신이지. 하지만 라파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날 식당에서 느낀 그 묘한 감각, 그리고 지금 장인의 눈빛 속에서 느낀 어떤 진실 같은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호텔방에 홀로 앉아 그는 인터넷으로 한국 쇠녹 그릇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쇠녹 그릇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식기였습니다. 산성 음식이나 독성이 있는 재료와 닿으면 색이 변해 음식의 안전을 알려주었고,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났습니다. 라파엘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과학이자 지혜잖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아온 거지. 라파엘 곤살레스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한소연 장인이 빛나는 손길로 쇠녹 그릇을 닦으며 말하던 모습. 둘째, 인터넷 화면 속에서 자신이 처음 본 과학 논문들. 한국의 전통 유기가 세균 억제 효과를 가진다. 음식의 안전성을 알리는 지표로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가 눈앞에서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과연 진실이었을까? 왜 우리는 한국 문화를 이렇게 무시해 왔을까? 혹시 일본이나 서구의 시각에 너무 매몰된 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종로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공방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장인 한소연은 여전히 땀에 젖은 손으로 그릇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머뭇거리다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어제 배웠던 스페인에서 온 학자입니다. 더 배우고 싶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소연 장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라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알겠지요. 여기 앉아보세요. 그녀는 커다란 방망이와 망치를 건네주며 유기 제작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뜨겁게 달군 구리와 주석을 녹여 합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망치질하며 그릇의 형태를 잡아가는 작업은 단순히 제작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라파엘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장인의 땀과 혼을 머금은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소연 장인은 완성된 유기 그릇에 막 지은 밥과 나물을 담아주었습니다. 라파엘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한 입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따뜻한데도 뜨겁지 않죠? 금속이라면 입을 데워야 하는데. 장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쇠녹 그릇은 음식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지요. 뜨거움은 너무 뜨겁지 않게, 차가움은 너무 차갑지 않게. 사람이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그릇이에요. 라파엘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의 온도, 식감, 심지어 향까지도 그릇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담는 그릇이 아니야. 사람과 음식,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야. 라파엘은 이 경험을 동료 다케루 교수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다케루, 내가 틀렸어.
한국의 쇠녹 그릇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야. 과학적이고 문화적 의미가 있어. 우리가 알던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숨어 있다고. 그러나 다케루는 얼굴을 붉히며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잠깐의 감정에 휘둘리는 거야. 한국 문화는 언제나 일본에 뒤처져 있었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나? 라파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편견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보고 느꼈어.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알릴 거야. 며칠 뒤 국제학술회의에서 라파엘과 다케루는 공동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식문화 비교였고, 원래 계획은 일본 도자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분에서 한국 쇠녹 그릇의 과학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다케루는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발표한다면 우리 연구팀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 거야. 학계에서 너를 배신자로 몰아붙일지도 몰라. 라파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이 외면하는 게 더 큰 배신이지. 나는 학자로서 거짓을 말할 수 없어. 학술회의 전날 밤 라파엘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다케루의 말처럼 자신의 발표가 조롱당하고 학계에서 고립된다면 모든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소연 장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젊은 학자님, 그릇은 비어 있을 때 진짜 가치를 바랍니다. 당신 마음을 비우고 진실을 담으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파엘은 편지를 손에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난 학자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해야 한다. 비록 그게 모두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드디어 국제학술회의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학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각국의 문화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굵직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식문화 비교 연구 전통 속 과학적 가치의 발견. 라파엘 곤살레스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의 전통 쇠녹 그릇 한 쌍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비치자 은은하게 빛나는 그릇은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라파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이번 연구에서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도자기의 전통적 우수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쇠녹 그릇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릇은 단순한 주방 기물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사람의 건강을 지켜온 과학적 원리를 담은 문화유산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측 학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라파엘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 결과 쇠녹 그릇에서 세균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음식의 품질을 보존하는 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실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같은 연구팀의 다케루 교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조작된 결과다. 한국이 최근에 내놓은 논문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일 뿐이다. 라파엘, 너는 감정에 휘둘려 학자의 본분을 잊고 있어.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파엘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지만 이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케루. 저는 직접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입으로 맛봤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의 연구, 나도 읽어봤는데 흥미롭던데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점점 분위기는 라파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한 인물이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식품공학 권위자 클라우스 박사였습니다. 나는 이 논문을 독립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라파엘의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쇠녹 그릇은 분명히 항균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음식의 보존에 있어서도 탁월했다. 우리가 무시해온 전통 속에 이런 진보가 숨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회의장은 한순간에 술렁임에서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라파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클라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 의외의 동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은 라파엘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쇠녹 그릇이 정말로 세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학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앞으로 학계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라파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쇠녹 그릇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발언은 즉시 언론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스페인 학자, 한국 전통 그릇의 과학적 가치 전 세계에 알리다. 일본 학계 반발 그러나 국제 연구진 지지 이어져. 그러나 그날 밤 라파엘의 이메일에는 수십 통의 협박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학문의 정치적 색을 입히지 마라. 너는 국제학계를 배신했다. 다시는 일본에 발을 들이지 마라. 심지어 후원하던 재단에서 지원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라파엘은 한순간에 연구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등을 돌리는 거야? 그때 한소연 장인에게서 또 한 통의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릇은 때로 깨져야만 새 빛을 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라파엘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학자다. 진실이 언젠가는 증명될 거야. 라파엘 곤살레스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원 재단의 지원 중단, 학계 동료들의 비난, 일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그의 주변은 순식간에 적대적인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에 휘둘려 잘못 말했다고 고개 숙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학자가 되었는가? 안전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세상에 없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는가?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라파엘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의 쇠녹 그릇이 가진 과학적 문화적 가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묵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단지 한국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진 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제연구진과 함께 쇠노그릇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 장인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위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한국 기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파엘은 짧고 굳세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파엘의 선언은 전 세계 언론을 타고 퍼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학문적 양심을 지킨 라파엘 교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반면 일본 일부 학계와 기업들은 여전히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한국의 전통을 과장한 정치적 퍼포먼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쇠노그릇을 도입한 병원과 식당에서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부패가 늦어지고 세균 감염률이 낮아졌다는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라파엘의 주장은 점점 논란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한소연 장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때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유기문화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장인들의 전통 기술을 계승하는 동시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쇠노그릇을 보급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와 학생들이 연구소를 찾아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어디서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지혜입니다. 놀라운 반전은 뜻밖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라파엘의 발표를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일본의 다케루 교수가 연구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라파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틀렸어.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한국의 것을 인정할 수 없었지.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결과를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 나도 연구에 동참하게 해줄 수 있겠나? 라파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동료일 뿐입니다. 그 순간 연구소 안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한국, 스페인과 독일, 수많은 나라가 한마음으로 모여 전통 속 과학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뒤 라파엘의 쇠노그릇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전통 유기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그것이 지닌 과학적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라파엘은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업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한국 장인들의 지혜, 그리고 그 가치를 끝까지 믿은 사람들이 만든 성과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계와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그와 함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라파엘 곤살레스 교수는 결국 안전한 길 대신 진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나라의 전통을 전 세계의 자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파엘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